매일 메모를 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그냥 생각 적어두는 습관쯤으로 끝날 것 같죠?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. 그건 인생의 판을 바꾸는 아주 작은 시동이었어요. 오늘 영상에서는 15년차 메모광인 제가 증언하는 메모가 가져온 7가지 기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메모는 내게 잃어버린 꿈을 꾸게 해주었다. 제가 제 예전에 쓴 책에도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꿔온 꿈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방송작가입니다. 실제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감사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제가 방송작가 일을 3년을 합니다. 3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제 꿈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내려놓게 돼요. 그 길을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꿔온 꿈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더는 내가 바라던 꿈이 원하던 꿈이 사라진 거잖아요. 그 꿈 없이 살았던 몇 년이 있는데 꿈이 없다는 게 이렇게나 무기력한 거구나를 처음 깨달았어요. 정말 남들 눈에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일상생활하는 청년으로 보이겠지만 그저 저는 이제 껍데기일 뿐 산송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. 정말 산송장이 따로 없었어요. 삶의 재미도 의미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냥 힘없이 살아가고 있었죠. 그렇다고 제가 꿈아 다시 내게 와줘, 새로운 꿈아 다시 내게 와줘 이렇게 한다고 뭐 오나요? 이건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적었죠. 적기 시작했고 적다 보니까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를 만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.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?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가? 이런 질문을 몇 년 동안 스치듯 고민만 했더라면 아마 여전히 모른 채로 살았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했거든요.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지하철에서, 돌아오는 집에서, 집에 올 때도, 그다음에 책 읽을 때 책 속 저자가 마치 내게 하는 말 같을 때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. 이 일이 내 2번째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도전하고 싶다. 나는 행하고 싶다. 실행하고 싶다. 움직이고 싶다. 그제야 제가 깨달았죠. 나는 결국 꿈꾸는 사람이었구나. 찰스 다윈도 말했죠. 생각은 잊히기 전에 적어야 한다. 그의 작은 메모가 종의 기원이 되었듯이 제 메모도 잠든 꿈을 깨우는 알람이 되어주었어요. 2번째, 메모는 내게 아이디어를 선물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. 저는 오죽하면 잠들기 직전은 물론이고요. 잠이 거의 들었을 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휙 지나가잖아요. 그럼 벌떡 일어나서 적기도 합니다. 심지어는 놀라지 마세요. 머리를 감다가 이제 물로 헹구지도 않았는데 너무 제가 그때 당시 중요한 책 제목이라던가 이런 목차 내용이라던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. 그래서 젖은 손으로 아직 머리를 헹구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메모를 한 적도 있거든요. 그런 적도 있어요. 처음엔 그냥 적었지만 그 모든 메모가 나만의 아이디어 창고가 되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요. 그 메모를 다시 들춰보면 생각을 정리하고 또 구체화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. 막막했던 생각이 메모를 통해서 연결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. 책을 쓰고 강의를 만들고 유튜브를 기획할 때도 저는 항상 꺼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메모죠. 리처드 브랜슨도 말했죠. 메모하지 않으면 모든 아이디어는 공중으로 올라간다. 3번째, 메모는 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책 쓰기는 내 버킷리스트예요. 이렇게 말만 한다고 이루어질까요? 내가 올해 안에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. 올해 안에 꼭 어떻게 할 거야.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계획을 1년, 그 달, 매달, 일주일,
하루 이렇게 쪼갰을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내가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의 꿈, 그 목표에 닿게 되는 거죠. 메모는 제게 이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바꿔줬어요. 2025년에 해야 할 일, 2025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해야 할 일, 2025년 7월 달에 해야 할 일, 이번 주 2025년 7월 첫째 주에 해야 할 일, 2025년 7월 오늘 며칠이죠? 21일 월요일에 해야 할 일, 이렇게 쪼개면서 정리할 수 있었어요. 그 덕분에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는, 언젠가 이루어지겠지, 이런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로 바뀐 거죠. 네 번째, 메모는 내게 극심한 슬럼프를 이기게 해주었다. 글을 쓰고 책을 출간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슬럼프가 자주 왔던 것 같아요. 네, 모르셨죠? 이미 책을 냈지만 더 많이 사랑받는 책들, 저자님들, 그리고 더 잘 쓰여진 글처럼 보이는 더 부러운 글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눅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나 하나 뭐 글 안 쓴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, 세상이 뭐 바뀌는 것도 아닌데, 그냥 쓰지 말까? 그냥 이 길에서 내려올까? 정말 내가 계속 책을 쓰고 강의를 해도 되는 걸까? 이런 생각이 제 손에서 정말로 펜을 잠시 놓게도 했었죠. 그럴 때마다 저는 메모를 들추었어요. 예전에 썼던 메모들 있죠. 1년 전, 3년 전, 5년 전에 쓴 메모들. 그 안에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제가 있었어요. 넌 누구보다 술술 잘 읽히는 글을 잘 쓰는 작가잖아. 사람들 마음에 글쓰기의 불씨를 누구보다 잘 지피는 작가잖아. 글쓰기 동기부여를 잘 주는 작가잖아. 그렇게 메모 속에 제가 지금의 저를, 슬럼프에 빠진 저를, 힘이 빠진 저를, 그만두고 싶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. 다섯 번째, 메모는 내게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었다. 작가님,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책 다 읽었어요. 글이 정말 술술 잘 읽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. 땡땡 도서관 글쓰기 특강에서 유용한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앞으로 글 쓸 때 꼭 활용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책을 출간하고도 사실 저는 제 강점 전혀 몰랐습니다. 제 강점이 뭔지 전혀 몰랐고요. 그런데 오히려 우리 독자님들과의 만남, 도서관 강의에서 이런 후기들을 듣고요. 그때그때 제가 메모를 해두었거든요. 기분 좋은 이야기니까 또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. 그런 이야기들을 다 메모를 하다 보니 좀 깨달았어요. 아, 이게 내 강점이구나.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알기가 쉽지 않죠?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내가 정말 잘하는 게,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, 잘 할 줄 아는 것,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. 그걸 발견해 준 게 저는 메모였습니다. 그리고 그걸 알게 되니까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. 여섯 번째, 메모는 내게 감정을 기록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었다. 메모는 생각만 담는 게 아니에요. 그날의 감정, 기분, 서운했던 일, 좋았던 하루의 순간, 그 모든 걸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도 생생히 살아나더라고요. 마치 어제 일처럼요. 엄마와 커피를 마시던 날의 맑은 하늘, 친구와의 작은 오해, 남편과의 다툼 그런 것도 저는 다 메모에 담았습니다. 당시 감정에 휩쓸려 쓴 메모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게 되잖아요. 그럼 그 안에서 오히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. 아,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? 왜 그 친구에게, 왜 남편에게, 왜 그 가족에게, 내 가족에게 서운했지? 왜 화가 났지? 이런 오히려 상대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모였습니다. 일곱 번째, 메모는 내게 귀한 글감을 선물했다. 처음엔 그랬죠. 그냥 살기 위해서 적었으니까 막 적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죠. 지금도 비슷하지만 근데 그 메모들이 어느새 블로그 글이 되고요. 그 블로그 글이 또 책이 되고요. 또 책을 넘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, 그 강의안을 만드는 그런 귀한 자료가 됐습니다. 아이디어는 순간이지만 글감은 축적이 되죠. 메모는 제게 나만의 귀한,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
컨텐츠 뱅크입니다. 결국 메모는요, 잃어버린 꿈을 깨워주고 아이디어를 선물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고 극심한 슬럼프를 이기게 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강점을 발견해주고 감정을 기록하게 해주고 아주 귀한 글감을 만들어주는 저만의 비밀 병기였어요. 그리고 지금도 그 비밀 병기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. 10년이 넘는 이 메모 덕분에 저는 만년 35살까지도 알바생이었는데 만년 알바생인 저를 책을 10권을 내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, 학교를 다니면서 귀한 분들을 또 만나면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, 경험을 전해드리는 강사가 되었습니다.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인데요. 흘러가는 생각에 끌려가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흘러가는 생각을 붙잡아서 나만의 기록으로 남기시겠어요? 여러분이 하는 그 메모 한 줄, 두 줄이 1년 후, 3년 후, 5년 후 여러분의 이름값을 바꿀지도 모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제가 15년 동안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리고 혹시 저도 메모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모로 어떤 이야기, 나름대로의 팁 이런 거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걸어뒀으니까 혹시 지금 메모하고 계신 분들, 아님신 분들이 보셔도 됩니다. 특히 이제 메모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욱더 유용한 영상이니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추가로 보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 메모 이야기, 글쓰기 이야기, 다양한 이야기들 제 채널에서 다룰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 안녕.